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포자들이 수학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고3이 됐을 때, 고3 또는 재수를 했을 때, 수포자가 수학을 극복을 해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한 6등급에서 9등급까지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과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포자가 수학을 극복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로 가고, 이과에서 못 견디는 학생들이 문과로 가죠. 따라서 이과는 잘하는 학생들이 조밀하게 축축 있고, 문과는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극소수의 잘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좀 허술한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문과하고 이과의 보통 수능에서의 수학 성적의 차이는 한 2계단 정도라고 생각하면 좀 적당해요. 가령 이과에서 한 3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이 문과로 수능을 치면 1등급 정도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과에서 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면 문과에서는 한 3등급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역사적으로 수학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한 2개년이나 3개년 정도는 해야 실제 1, 2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문과 같은 경우는 수포자라고 해도 본인이 어렸을 때 좀 독서를 많이 해서 학습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1년만 해도 1, 2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일단 문과 수포자가 고3 또는 재수를 했을 때 수학을 1, 2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재수생들이나 고3들을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얘네들이 오를까 하는데 정말 오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재수종합반에 있거나, 일단은 수학은 기초부터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학원 진도는 진도대로 수능식으로 나가고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공부는 공부대로 기초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하세요. 학원에서 배우는 공부는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 들으세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 못 알아들어도 그냥 들으면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3회독 이상 되다 보면 조금씩 알아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못 알아듣으니까 처음 기초,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하면 거의 극복을 못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고3이 돼서 수학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재수를 해서 재수종합반에 있든 학원에서 하는 수업은 잘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 들으세요. 듣기라도 하세요. 쭉 듣고 뭐 좀 알아듣는 건 필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일단 첫 번째 1단계예요. 1단계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개인학습으로 중학교 과정부터 복습을 하는데,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기에 좀 괜찮은 책이 개념원리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인문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아마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인문 수학은 뭐냐, 중학교 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고등인문 수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딱 펼쳐놓고 쭉 내용들을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읽어 나가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풀이를 읽으세요. 일단은 풀이집을 펼쳐놓고 풀이를 읽으면서 그냥 가세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비록 수포를 했지만 가령 초등학교 때까지는 독서도 많이 하고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중학교 초반까지는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에요. 혹은 다른 과목은 그럭저럭 하는데 수학만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학습 능력이란 게 있어서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럭저럭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외를 하든지
아니면 수학생들한테 좀 계속 가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사드리면서 질문을 많이 하든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든지 하면서 극복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등인문수학인 중학교 과정을 정리한 거를 만약에 한 바퀴 돌렸다면 그걸 한 바퀴만 돌려도 돼요.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고1 과정부터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1 과정도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고3 학원이라든지 혹은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을 복습하는 특강 같은 수업이 있어요. 고1 과정을 복습하는 특강이 있으니까 자기가 복습하는 거랑 별도로 고1 과정 특강을 꼭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고3인 학생들은 학원에 가면 뭐 이렇게 고1 과정을 좀 복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거랑 별도로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 게 개인적으로 고1 과정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고1 과정은 수능에 들어가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 혹은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내가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과정을 못 풀어서 문제를 틀리지 고1 과정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게끔은 안 내요. 그러니까 고1 과정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기초적인 공식이나 그런 정도만 들어가는 거지 고1 과정이 심화되는 융합형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1 과정은 개념원리 정도책, 개념원리가 보통 제일 쉽잖아요. 개념원리 책을 가지고 시간이 정말 없을 때는 개념 읽고 필수 예제를 읽고 밑에 있는 풀이를 읽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제, 확인 체크나 유제 연습 문제는 풀지 않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보다 정 시간이 없을 때는 좀 수능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수능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1 과정 중에서.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능을 좀 아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수능에 보면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유리식, 무리식 같은 건 출제가 안 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나씩 출제가 되고 뭐 원리합계 출제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분야와 출제가 되지 않는 분야를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수능에 뭐 점화식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 안 나오는 것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수능에 나오는 것들만 체크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수능에 꼭 알아야 될 부분만 해주세요 해서 그것만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1단계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 읽기, 필수 예제 눈으로 읽고 밑에는 풀이 읽기. 이게 1단계고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개념 원리 처음부터 끝까지 필수 예제 다 읽고 확인 체크도 풀고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풀면 돼요. 연습 문제 스텝 1까지만 푸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 시간이 없고 본인이 실력이 딸린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을 파악하는 선생님한테 고1 개념 원리 중에서 수능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물어봐서 그 단원 개념들만 공부하고 그 개념들에 해당하는 필수 예제 읽고 밑에 있는 풀이 읽고 그 정도만 공부를 해도 문과의 경우는 수능에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1 과정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 투자는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도 개인 학습을 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학원이나 재수종합반이나 특강들이 있어요. 고1 과정을 빠르게 정리하는 특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이 과정까지 간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되냐면 재수종합반을 다니든 아니면 고등수학, 고3 학원을 다니든 수능 과정 수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들으면서 이거는 이것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듣고 있는 시점에서 뭘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수포자니까 여러분들 수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듣는 수업이랑 별도로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 원리 같은 쉬운 기본서를 사서 그 수능에 나오는 범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시간이 없으면 수능을 잘 파악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수능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알아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문제들만 개념 원리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많다 그러면 개념 원리 다 보세요. 다 보고
필수 예제 다 풀고 그 밑에는 풀이 읽고 확인 체크 풀고 그 뒤에는 연습 문제 풀고 연습 문제도 어려운 거 심화 문제까지 다 푸세요.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개인 학습으로 가고 여기서 또 추천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 학원에서는 수능 범위로 진도를 나가겠죠. 이거는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랑 별도로 본인이 개념 원리 보면서 개인 학습하고 있죠. 그거랑 별도로 인강을 꼭 들으세요. 인강에서 뭐 쉬운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정승재라든지 EBS 공짜로 하는 거라든지 해서 그 수포자쯤 또는 처음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능 범위 강좌를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 뭘 하냐면 재수종합반은 특강 같은 걸 하거든요. 고3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을 또 들으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듣고 내가 풀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여러 회독,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가르쳐보면 9등급에서 시작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수포자들이 학원은 학원대로 진도 나가고 본인은 본인대로 개념 원리 풀고 또 인강 듣고 특강에서 나오는 것도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6월 달쯤 되면요. 요게 이제 두세 번, 세네 번,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기본 개념이. 그러면 6월 평가원이 지나는 시점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느 정도는 이제 수학을 알아듣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학생들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푸냐? 기출 문제는 5개년, 자릿소리, 마더텅, 마플 이런 거 풀지 말고 한 5개년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5개년만 풀면 됩니다. 5개년 중에서 21번이나 29번 이 어려운 것들은 아예 손도 대지 말고요. 그 다음에 20번이나 29번 정도 난이도는 그냥 한번 보고 풀이 한번 읽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뭐 EBS 기출 플러스라든지 뭐 미래로라든지 이런 5개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5개년 정도로 사서 그거를 1회독을 하세요. 1회독이라는 건 자기가 풀어도 되지만 안 되면 풀이라도 읽고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1회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특강이라는 책이 있죠. 수능특강은 예제, 유제, 레벨 1까지만 푸세요. 다시 한번 예제, 유제, 레벨 1까지. 만약에 실력이 되면 나중에 레벨 2까지 풀어도 됩니다. 이때는 예제, 유제, 레벨 1까지 풀고요. 실력이 될 때 레벨 2까지만 푸세요. 레벨 3는 그냥 버리세요. 자, 그리고 EBS 수능 완성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풀지 말고 버리세요. 물론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수업하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학원에서 같이 하면서 보기만 하지 개인 학습으로는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개인 학습은 뭐냐면 딱 세 가지로 압축을 하세요. 첫 번째, EBS 수능 특강. 거기 EBS 수능 특강. 두 번째, 개념 원리 기본서. 세 번째, 기출문제집 5개념. 요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돌리고 반복하고 반복하세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한다고 하면 그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이 있고 고3도 수업이 있을 텐데 그 교재를 수능에 꼭 나올 만한 것들만 모아서 수학이 약한 학생들, 가령 4, 5등급인 학생들을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올리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 수업들이 있고 그런 교재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수능 가르치는 고3 선생님들은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그런 어떤 교재로 재수종합반에서는 아마 특강이 열릴 거고 고3에서는 그런 수업들을 수학이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방금 했던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거기다가 수능에 꼭 나오는 것들만 모아놓은 그 교재 해가지고 요 네 것만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이것들만 반복을 하시고 나중에 9월 평가원 수능을 보게 되면 대략 한 9월 평가원 정도 되면 이 정도 반복하면 2등급 아니면 3등급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2등급 아니면 3등급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수능에서도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21번은 객관식이니까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우리가 주관식이니까 못 찍죠. 과감하게 30번 버리고 21번 객관식이니까 찍으면 92점을 받게 되죠. 보통 문과는 92점을 받으면 안전빵 1등급이죠. 안전빵 1등급이에요. 자,
92점을 받게 되는데 92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겪어야 될 게 29번하고 20번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번하고 29번은 극복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20번하고 29번을 틀리게 되면 2등급,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틀리게 되면 3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포자 입장에서 가령 뭐 9등급을 받았거나 찍어서 6등급을 받았거나 이러한 학생들이 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보통 최하 3등급은 받아요. 가장 못 받는 경우가 3등급을 받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2등급 받는 경우가 많고, 운 좋으면 찍어서 21번, 30번은 못 보지만 29번, 20번 찍어서 맞고 그러다 보면 2등급, 1등급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1년 동안에 수포자들이 수능에서 그렇게 고득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처음에 막막하고 깝깝할 텐데, 저도 이제 수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잘해왔고 대학에서도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고 했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극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재수종합반에 있거나 고3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오를 수가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만든다 생각해서 듣기만 하고 본인은 본인 계획대로 쌤이 아까 가르쳐줬던 인강이라든지 기본서라든지 그런 거 맞춰서 개인학습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못 알아들었던 그 강좌가 2회독, 3회독, 4회독이 되다 보면 알아듣게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못 알아듣는 걸 억지로 들었기 때문에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막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가장 쉬운, 나는 그냥 학원 다 때려치고 과외나 그런 거 하면서 중학교 과정부터 차근차근 하고 그 다음 고1 과정부터 하고 이렇게 하나씩 알아들으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5년 걸립니다. 5년. 25살에 수능 여러분들 1, 2등급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하세요.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런 방식으로 많이 극복을 했고요. 극복이 물론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서를 너무 안 해서 독해력이 없거나, 기본적인 학습 능력도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노력도 안 하거나, 아예 더하기 빼기부터 안 되거나,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수포를 안 했다가 고등학교부터 수포를 해서 중학교의 기본적인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괄호 풀기 이항하기 방정식 어떻게 풀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학만 못하고 다른 과목은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 극복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보통 쌤이 가르쳐주는 이 과정대로 갔을 때 최대치가 3등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1년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인생이 이제 정직하잖아요.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자기가 너무 안 하고 많은 걸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수능도 아무리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빨리빨리 끌어갈 수는 있지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충분히 재밌게 인생을 즐겼고 놀았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반성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쌤이 가르쳐준 대로 해서 이과 같은 경우 3등급에 일단 오르시고, 3등급부터 1등급 가는 건 되게 그리 어렵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초가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좀 달라지지만 충분히 1년 더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1년 더 해서 1등급으로 도약하기를 쌤이 기대를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